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운성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장생입니다. 장생. 십이운성 장생. 길성이죠. 절대 양을, 십이운성 절대 양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부정성이 가득 담긴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십이운성 장생은 일단 길성입니다. 장생이 있으면 일단 평안하고 번영스럽습니다. 일간이 십이운성으로 장생을 보게 되면 흉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상당히 귀함이 배가 된다.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이 장생은 일단은 길성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생. 왜냐하면 키워주는 것입니다. 장생이 다 있잖아요.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면 이게 장생입니다. 장생. 그리고 병화가 인월에 태어나면 장생이고요. 그리고 무토도 화토동행 해가지고 인월에 태어나면 장생입니다. 이 병인일주도 있어요. 병인도 되죠. 갑해는 없습니다. 일주가. 무인도 되고요. 무인도 이제 그 장생 일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은 경금은 경사라고 하는 건 없죠. 월에 이제 사화가 있으면 이제 장생입니다. 그리고 임수는 임신 일주 있잖아요. 신월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다 장생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생이 있다는 것은 그곳에서의 올라오는 덕은 상당히 있는 사주입니다. 장생 키워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월주에 장생이 있어요. 월지에 장생이 있다. 부모덕이 일단은 있는 것입니다. 부모덕이요. 이 중에서 이게 어머니의 덕인지 아버지의 덕인지는 사주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동시에 장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생인데 무인 같은 경우에 무인월이다.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서 장생 편관격이잖아요. 무자다. 이렇게 무자일주가 인월에 태어났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유금막 있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인월에 태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됐다 하게 되면 이게 부모의 덕은 있는 것인데 아버지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버지가 밥은 먹여주는 것인데 매일 회초리도 두들기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이렇게 훈육을 아주 강하게 하는 거예요. 밥은 따뜻하게 차려주면서. 그럼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그것은 이제 이 사람이 이 처음에 재생살이 걸려가지고 이 사주에 재생살이 걸린 사주인데, 과연 이 재생살로 인해서 어떤 운기로 흘러서 이 사람이 그 재생살 덕분에 아버지의 그 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훈육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가, 훈육 덕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든가, 이것에 따라서 이 초년의 재생살, 이 사주구조의 재생살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건 사주 구조를 봐야 되고 대운이 흘러가는 운기를 봐야 되고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월지에 이렇게 장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밥은 먹고 산다. 라는 우리가 이렇게 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생이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할 말이 많아요. 해줄 말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해줄 말들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연성으로 이제 길성이라고 하는 거죠. 장생이. 장생은 이제 금방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겁니다. 엄마 이제 뱃속에서 양 길러지다가 드디어 이제 세상 밖으로, 자궁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신생아가 이제 울음을 터뜨린 것입니다. 응애하고 이렇게 터뜨린 것입니다. 탄생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상당히 영이 맑고 순수하고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부모의 사랑을 지극히 받고 주변인이 상당히 귀여워하고 보살펴주고 보호해주고 후견인이 항상 따릅니다. 장생이 있으면. 12운성으로 장생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후견인이 있다. 후견인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우신조이다. 하늘이 도와준다. 어떠한 곤란한 상황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있게 된다. 스스로 하는 건 아니죠. 스스로 어떠한 그 곤란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장생은 누가 보살펴주고 누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사람이 후견인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10연속으로 장생이 있게 되면 상당히 또 천진난만합니다. 천진난만. 순수성. 사람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장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사주구조가 장생이 있는데 뭐 인성이 없고 상관이 발달돼 있고 상관이 발달돼 있는데 이 상관이 정관을 보고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상당히 망나니 사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또 안 따릅니다. 오히려 이 천진난만하고 순수성이 퇴화돼서 오히려 장생이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예 이렇게 그냥 깡패 건달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장생이 있잖아요. 그러면 깡패 건달로 살아야 될지 순수한 아기로 살아야 될지 매일 헷갈려가지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관이 있게 되면 편관이 있든가 정관이 있든가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이게 헷갈리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편관 정관이 같이 있게 되면 뭐 양인격이에요. 편관 정관이 같이 있게 되면요. 어느 걸 쓸지 몰라가지고 헷갈려 하는 것이거든요. 둘 다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깡패 건달도 안 되고 순수한 아기도 안 되고 매일 헷갈려서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건 극단적인 얘기고 장생이 있게 되면 상당히 천진난만하고 순수해서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대인관계가 원만해서 어떤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는 호감형 이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장생이 있으니까 상당히 결단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할 수 있겠죠. 약간 유약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어떠한 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 기질, 사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없고 공명정대할 수 이제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덕과 이제 신망을 얻어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그 성분이 바로 12운성 장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운성의 장생이 있잖아요. 장생이 있게 되면 어떠한 그 장생이 만약 예를 들어 편재격이다. 편재는 사업성이잖아요. 사업성인데 편재격인데 장생이 있다라고 되게 되면요. 이 사업을 할 때
이 장생 있는 사람들은 혼자 독단적인 사업을 하는데 약간 좀 맞지 않습니다. 누구 어떤 후견인, 조직 생활을 하더라도요, 어떤 조직에서 생활을 하더라도 본인이 대장이 되면 안 되고 항상 대장 바로 밑에 부대장, 사장이 아니고 부사장 이런 그 직책들이 어울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장생은 그 자리에서 최고의 리더로서의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부족하거든요. 그 리더의 바로 옆에 후견인이 돼서 약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정신적, 지식적, 책략적인 것을 도와주면서 이제 하게 되면 잘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자기가 혼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대표가 되고 오너가 되고 대장이 되고 하게 되면 그 능력 발휘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힘이 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성분이 장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할 때도 같이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가져와서 하는 프랜차이저 사업이 낫지, 혼자 자기가 연구 개발해서 독자적인 간판을 세워서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힘이 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장생이 길성이죠. 그러면 이제 뭐 연월일시를 이제 공성으로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긍정적인 그 내용이 있겠죠. 연지가 장생이면은 뭐 조상덕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상덕이 있겠네요. 조상덕을 음덕이라고 하죠. 음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지가 이제 장생이다라고 하게 되면 형제가 유정하고, 양자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형제가 유정하고 부모덕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을 주거나 받는 그러한 성분들이 항상 뒤따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지장생이잖아요. 일지 장생. 배우자덕이 없을까요? 배우자덕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 배우자덕이 이제 배우자 일지가 장생인데 귀문이 맞고 여기다가 형충이 가세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땐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일지가 장생이면 남녀 모두 배우자덕이 좋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모양처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처덕이 있어요. 일지가 그 장생이면요, 남자는 처덕이 무조건 있다. 일단 보시면 돼요. 덕이 있는 와중에 이런저러한 사건들이 생기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일지가 장생이면 처덕이 있다. 시지가 장생이면 아주 훌륭한 자식을 두고 말년에, 시지 말년운이잖아요. 말년에 상당한 발복을 하게 된다. 다 좋은 말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윤성으로 이제 장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길성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생 하나쯤은 있어야 그래도 세상 살아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생은 누군가의 후원으로 인해서,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러한 성분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장생 하나쯤은, 사주에 장생 하나쯤은 있으면 괜찮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일주만 보게 되면요, 병인 일주 아까 다 했죠. 이제 음간으로 봤을 때도 정유 일주, 그 다음 이제 그 기유 일주, 무인, 그 다음 이제 임신, 계묘, 장생 일주입니다.
이 귀인까지 같이 있는 일주입니다. 귀인, 장생, 계묘 일주들요. 육식갑자 중에 유일합니다. 계묘, 장생, 천을, 귀인, 식신, 철귀인, 식신, 장생, 천을귀인, 문창 이렇게까지 막 들어가서 상당히 귀하고 귀한 일주, 계묘 일주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12운성 장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